안녕하십니까. 하담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조금 더 억울하지만 그때 만일에 자진 사임을 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만일 그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 자진 사임을 했더라면은 지금 보수 우파도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면서 그래도 전국을 균형 있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야당이 강력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집권당은 썩게 돼 있고 그리고 어, 많은 정책에서 오류를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균형과 통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다?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이래 탈원전, 그리고 무슨 친북 정책, 거기다 소주성, 가장 결정적인 것도 바로 소주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분별한 태양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이 됐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그 당시에 취지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정치라는 거는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탈원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권이 끝나면은 바로 원전사이 복귀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저 태양광으로 산업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없다는 건 이제 너무나들 다 알고 있는데, 온 사방에 깔려있는 저 태양광, 저 설치물들. 그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을 거다. 그러면서 두고두고, 원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급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선희 최선희 부장이, 미국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실무자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 보실 때, 이건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확 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께서 중재해서 미국이 북한을 세게 몰아붙이면서 비핵화 하려다가 주춤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면서 북한으로 하면 숨을 쉬게 한 분명한 공로가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의 어떤 그것도 공로다. 뭐 그리고 누군가는 자화자찬하면서 전쟁 얘기를 벗어나게 했다.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을 이제 하게 한 어떤 시간을 벌어준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알콩달콩 붙으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쉽게 말하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공이. 그렇죠? 누굴 위해서 과연 내가 일을 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국내율이 또 엄청 나빠지겠죠? 한국을 살짝 빼고, 갑자기 북한하고 미국하고 쿵짝짝쿵짝 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 분들께서 출국을 하셔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과연 그 결과에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많은 걸 양보할 수 없다. 문 대통령께서 그거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양보가 따지고 보면 또 우리 안보를 또 튼튼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지금 우리도 지금 고용이 안 돼서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 상태인데 오히려 이 나라에다가 투자를 확대해야 될 판에 미국에 가서 또 투자를 하게끔 또 해야 되고, 물론 지금 제가 말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대규모 투자 있다라는 거는 현재까지 그냥
확정되지 않은 논문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일에 그렇다 했을 때 그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그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그 대통령이 이 철라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 철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무서움을 알고 모든 걸 당당하고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교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부패한 분을 이건 사실 뭐 아프리칸에서 있을 만한 일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정치로 중도입니다, 여러분들. 중도지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황당무계하죠, 사실은. 모든 그 범법 행위를 한 분을 법무장관으로 당당하게 임명했은 그 용기. 그 용기는 결국 뭐다? 이 철라를 건드린 거죠. 하늘의 그 어떤 양심을 건드린 거라는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향후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제가 얘기했지만은 올해 기해년인데 일단 해는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다 무너진 형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까지. 그리고 내년 3분에 경자가 오는데 이 경은 뭐다? 바로 관입니다. 관제가 다시 덮칠 것이다. 우리 문 대통령님을. 그래서 내년 이 경금을 참 힘든 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면서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 이 경금이. 예? 그리고 내년도 또 자하입니까? 자하? 물. 지금 우리 문 대통령 사주에서 물이 귀신인데 내년도 또 이 물이라 이거죠. 이 험난을 또 어떻게 벗길 거며 가장 결정타는 뭐다 신축입니다. 신축. 이 신금은 평관치사해가지고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을목을.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신금에서 과연 버틸 수 있겠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힘들고 내후년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 제안은 뭐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두시라. 스스로 사임하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임한다면 이 상황에서 만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 거의 그래도 한 4년 6개월 정도를 대통령 업무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스스로 사임을 했더라면은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아마 감옥도 안 갔을 거고 지금 어떤 야권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억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도 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좋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스로 사임하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임하시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사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하면 일단 내부적으로 그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똑같은 일이.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걸 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파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무현 씨가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정치가들이 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몰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조국 대통령을 법무장 임명하면서 민심은 떠났다. 그리고 이 떠난 민심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한미 정상회담 하려고 미국에 쫓아간 거는 바로 조국 사태로 인한 민심을 어떻게 하는지 돌려보려고. 그리고 내년 총선, 그렇죠? 내년 4월에서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커다란 지지대 역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긴다. 이런 어떤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지난번에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선제 싹 다 쓸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그날이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것은 다 끝나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주가 겨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름, 그쵸? 갑오, 을미, 병신, 정유의 그 뜨거운 여름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기울어가면서 올해부터 해, 그죠? 해, 해, 자, 축을 한다 이게 겨울로. 그 오늘 와서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대운도 내년부터 신금인데 이거는 신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요. 신금은. 근데 이게 뭐다 또 이게 금입니다. 금. 그래서 이 금이 치는 거죠. 을목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거죠. 내년에. 그래서 이 신분 변동이 생길 거고 내년부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다가올 이 신금. 이 신금의 그 어떤 불길함. 이걸 또 어떻게 막냐 이거죠. 자, 이번에 제가 윤석열 그 검찰총장 그 사주를 풀이하면서 강하게 그 소신껏 압수수색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불의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하려고 덤비고, 그리고 그 정경심 씨에 대해서 기소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이 바로 뭐였어? 바로 절묘한 수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윤석열 그 총장한테 다가올 어마어마한 그 흉운을, 애군을 풀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기사회생의 기회가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끝까지 이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결국은 쫓겨나거나, 임기를 설사 채운다 하더라도 완전히 식물인간,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임기를 간신히 채우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어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사나이답게 여기서 탁 그만두시면은 제가 볼 때, 그래도 백성들이, 이분, 그래도 상당히 대단한 분이시다. 아니, 끝까지 뭉갤 줄 알았더니, 그쵸? 대통령 자리를 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스스로 딱 사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자, 탈원전 내가 잘못했다. 자, 친부정책도 이거 잘못한 거다, 내가. 소주성, 이거 진짜 보니까 잘못된 거였더라. 라고 반성을 하고 사임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만부디게서 때가 안 맞아서 좀 잘 안 된 거지 의도는 순수했구나라고 백성들이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끄는 이 민주당이 그나마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살 길이. 근데 끝까지 하시겠다. 그러면 다음번 예를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했을 때 또 야당이 너무 또 부실하게 되는 거지, 야당이. 그러면 또, 이 적당한 견제와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는 않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 원리에. 그래서, 이 앞으로 다가갈 이 무시무시한 이 운들, 이 흉운들, 그쵸?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가을에 운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이런 운들을 깔끔하게 액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그만두시냐면은, 지금이 이제, 이번 지금 계유월이죠? 계유, 그 다음에 갑술, 그 다음에 을해, 병자, 이렇게 나옵니다. 병자. 자, 이때까지 그만두시면 돼요. 이때까지. 이게 언제냐면 10월, 11월, 12월. 좋다 말이죠. 한 번 더 가면 1월에 뭐죠? 정축. 그러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스스로 사임하시면은 저는 이 나쁜 운을 다 피해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쁜 운을. 이제 12월 1월에 사임을 한다 했을 때는 이제 이번에 교육하셔서 대국민 담화하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시키고 뭐라고 담화를 베푸냐. 내가 부득이 소치로 나는 진짜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정말 나라를 잘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정말로 소득 분배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주성이, 그리고 북한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북한에 이렇게 나름대로 유화 정책을 쓴 것 자체가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순수한 동기였는데
만부디기하게 제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제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담화를 발표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또 다른 찬스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또 다른 찬스는 뭐냐면 다시 정계 대비해서 뭐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귀걸해사 고향에 돌아가서 그죠? 양산에 돌아가서 아무런 애군 없이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이거죠. 대통령께서 사임을 스스로 하셨는데 설사 이 안에서 뭐 가족 문제, 몸 문제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누가 이걸 문제 삼아서 그 문제 삼아서 이 책임을 묻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쵸?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많은 과거가 있었지만은 참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소신껏 했다가 안 돼서 그만뒀다. 그래도 참 멋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역사에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구독을 여러분 눌러주셔야 제가 이제 신이 나서 다양한 그 주제로 여러분들이 그 흥미롭게 제가 사주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구독 눌러주십시오.